오늘은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되는 하락도 없고 이제 곧 있으면 거의 끝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멘탈 흔들리지 말고 경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산업 분석이랑 재무제표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화장품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LG생활건강의 최근 차트를 보시면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이거든요. LG생활건강뿐만이 아니라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고점 대비 거의 50%나 떨어진 상태죠. 사실 얘네들이 떨어진 거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바로 화장품 산업에서의 핵심 매출에서 중요한 중국에서의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는 이유가 컸습니다. 아직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LG생활건강이 먼저 두드려 맞았거든요. 아모레퍼시픽도 분명히 중국 매출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보여요. 일단은 사실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중국이랑 연관된 산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곳이 1등이 중국, 2등이 미국, 3등이 베트남이죠. 특히나 최근에 다뤘던 철강 산업이랑 마찬가지로 화장품 산업도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요거는 세계 인구 순위를 나타내는 건데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인도, 3등이 미국이죠. 중국이 거의 14억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와, 인도도 거의 13억 인구, 곧 있으면 중국을 제칠라 그러네요. 물론 여기에는 집계되지 않은 인구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내막은 까봐야 알기는 하겠지만 통계적으로 밝혀진 인구수만 보더라도 진짜 중국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정도로 지금 28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내수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출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거는 중국의 GDP인데 중국의 GDP가 거의 2000년도 때부터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2001년도쯤에 중국이 WTO를 가입을 하면서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진짜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어떤 나라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수록 그 나라의 사람들은 소비 패턴이 조금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외제차나 아니면 사치품, 뭐 샤넬백이나 구찌백 이런 게 대중화되어 있지가 않았거든요. 요즘에야 조금 돈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을 조금 모아서 뭐 루이비통 가방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찐 부자들만 이런 것을 했었단 말이죠. 이렇게 바뀌게 된 게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사치품이나 아니면 미용 이런 쪽에까지 여유롭게 소비를 할 수 있게 됐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자기 자신을 가꾸려고 하는 소비 패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도 가장 많고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1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로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액 비중을 보시면 면세가 24% 그리고 해외 법인 및 수출이 3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거의 다 중국을 통해서 나가는 매출입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면세 24%에서 중국 보따리상 그러니까 따이공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요 해외 법인이랑 수출은 당연히 중국을 통해서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중국을 통한 매출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연도별 화장품 수출입 실적을 보시면 2013년, 2014년 이때부터 진짜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에 반해서 화장품 수입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가 않아서 이 화장품에 대한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부분의 수요는 일단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2013년에서 2014년 이때 뭔가 우리나라에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2010년도 초반까지는 거의 모든 화장품 주식들이 저평가 가치주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 이때부터 뭔가 바뀌게 돼서 화장품 산업이 어찌 보면 되게 성장주격으로 불리게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2013년, 2014년 이때 뭐가 있었냐? 우리나라 대표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지난 과거 주가 흐름을 보시면 2014년 이때 뭔가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확실히 그 전이랑은 흐름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를 보시면 바로 K 드라마가 엄청나게 흥행을 하면서 한류 열풍이 붑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지금의 K 콘텐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한 최근에 K 드라마가 엄청나게 흥행을 벌이고 있잖아요. 요 오징어 게임의 선족격이 오히려 K 화장품에서 먼저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2016년, 2017년 요때 또 무슨 문제가 터지게 되죠. 요때 바로 사드 보복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또 요때 좀 떨어졌을 때 요때도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요. 요때는 중국 C뷰티라 그러죠. 중국 로컬 화장품 기업들이 엄청나게 경쟁자로서 새롭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한 번도 안 좋았던 시기를 걷게 되고, 또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때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대감으로 다시 올랐다가 최근 들어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다시금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초호황기는 2013년, 2014년, 2015년 이때쯤이었고요. 이때 바로 여기서 보시는 한류 열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2014년도에 별에서 온 그대, 그리고 2016년도에 태양의 후예가 나타나면서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한국인들의 전지현이나 송혜교를 보면서 얼마나 예뻐지고 싶었겠어요. 여튼 그러면서 이때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때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주로서 주목을 받게 되고, 이 시기에 많은 화장품 기업이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기도 합니다. 이때 상장된 기업이 코스맥스랑 토니모리, 연우와 같은 회사가 있었고, 여튼 이 시기가 K뷰티의 어찌 보면 초전성기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큰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 2017년도에 사드 보복 조치가 나옵니다. 요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에서의 가장 위기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입국자 수를 보시면 2017년도 사드 발생할 때 진짜 엄청나게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반대로 이 전 시기는 한류 열풍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고요. 여튼 사드 사태에 따른 영향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브랜드 샵, 아리따움이나 이니스프리, 토이모리와 같은 점포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어요. 당연히 시장 규모도 많이 줄어들고 국내 화장품 업계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위기는 2019년도 들어서 차이나 뷰티라고 하는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돼요. 요거는 사실 화장품 산업의 어찌 보면 가장 큰 맹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화장품 산업이 다른 반도체나 2차전지, 신재생 이런 산업들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엄청 낮아요. 별다른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특히 돈이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경쟁자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커다란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중국은 과거 때부터 느꼈지만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산업에 뛰어드는 것보다 값싼 노동력이랑 돈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들을 엄청나게 잘해왔었거든요. 2019년 들어서 차이나 뷰티가 엄청나게 확대되면서 특히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쪽으로 많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특히 많이 힘들었던 기업이 바로 아모레퍼시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LG생활 같은 경우는 나름 프리미엄 화장품 제품들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았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에뛰드하우스나 이니스프리 이런 중저가 브랜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국 브랜드한테 피해를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중국 이니스프리 매출 추이를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이때를 걸쳐서 계속해서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과는 다르게 얘네들은 ODM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로컬 기업들이랑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피해는 덜 받았습니다. 여튼 그러다가 2020년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화장품 기업들한테는 진짜 최악의 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직까지 지속 중이죠. 그래서 과거 아모레퍼시픽 실적 추이를 보시면 과거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한류 열풍을 통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갔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17년 들어서는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실적이 급감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2019년 들어서는 중국 로컬 업체들이 침투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도 안 좋았다가 2020년도 들어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적이 완전 바닥을 기게 됩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나 하는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 중국 매출이 많이 부진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다시금 많이 빠졌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과거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지금부터의 문제는 화장품 업계들이 앞으로 잘할 건가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쉽지만은 않죠.